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자리에 계십니다. 한국인의 무릎 건강 지킴이 황보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건강 챙기신다고 날씨도 좀 선선해졌겠다. 달리기, 러닝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던데. 네, 그렇습니다. 이 러닝도 갑자기 하면 무릎에 좀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달리기 또한 올바른 방법으로 네. 적당히 하신다면 그 무릎 건강뿐만 아니라 심폐기능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시고 달리기의 강도와 횟수를 조절하신다면 무릎 건강, 무릎 관절의 혈액 순환 그리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관절 주변의 뼈와 근육을 튼튼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절 주변의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 지지대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그쵸. 관절염을 예방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달리기를 통해서 체중이 줄면은 무릎에 실리는 하중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달리기도 사실 잘만 알고 준비 운동 철저하게 하고 한다면 또 무릎 손상도 무릎 손상으로부터 좀 지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 이제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적어서 퇴행성 변화가 조금 빨리 더 심하게 찾아오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육량이 줄면은 무릎에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제가 늘상 치료하는 관절 안의 모습입니다. 네, 왼쪽 위쪽의 사진이 정상 연골의 모습인데요. 연골이라는 것은 뼈를 싸고 있는 껍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께가 3mm 정도 되는데요. 관절을 보호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연골이 손상되면 이제 오른쪽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연골이 심하게 손상이 돼서 연골 밑에 있는 뼈가 드러난 모습입니다. 왼쪽 아래쪽 사진은 정상 반월상 연골판의 모습입니다.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것은 뼈와 뼈 사이에 이 말발굽 같이 생긴 구조인데요.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을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러한 연골판이 손상된 것이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퇴행성 관절염도 이제 시기별로 조금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 무릎 관절의 모습을 보고 어떤 방법으로 분류하는지도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러한 연골이나 연골판이 손상이 되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엑스레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왼쪽의 사진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 1기 사진인데요. 거의 정상 관절 사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가 떠 있죠. 네, 그 사이에 앞서 말씀드린 연골과 연골판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손상이 되면은 이제 뼈와 뼈 사이가 점점 좁아지게 되는데요. 좁아지다 보면 연골이 더 마모가 되고 연골 밑에 있는 뼈가 드러나면서 뼈와 뼈끼리 이제 부딪히면 골극이라는 게 생기고요. 이러한 과정이 더 심해지면 무릎이 변형이 되죠. 그래서 가장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말기관절염입니다.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완전히 맞닿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사기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점점 가까워질수록 관절염이 좀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퇴행성 관절염도 이렇게 진행 단계에 따라서 나뉘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치료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무릎 관절의 상태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초기라든지 증상이 심하지 않은 중기에는 먼저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관절 안에 주입을 하는 연골 주사, 네. 또 증식 치료라고 하는 프롤로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도 있고요. 이러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중기관절염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관절염의 단계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관절 내시경, 절골술, 줄기세포 이식 수술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말기 관절염의 경우에는 최후의 수술법인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기관절염이라는 것은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완전히 맞닿은 이제 사기관절염을 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인공관절 수술도 전치환술이 있고 부분치환술이 있습니다. 자,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전치환술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공관절 하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전치환술입니다. 예, 전반적인 관절염으로 인해서 이제 전체를 치환했다는 이야기이고요. 네. 오른쪽 사진은 이제 부분 치환술이라고 합니다. 예, 전체가 아니고 한 구획만 심할 경우에 조건이 된다면 부분 치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흔히 이제 반치환술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관절염의 말기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수술이 꼭 필요하다라는 점도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 단계에 왔을 때 우리가 좀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은 이제 장기 이식하듯이 전체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제 손상된 부분만 치환을 하고 기둥이 되는 뼈와 주변의 근육, 신경, 혈관 이런 조직들은 모두 남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할 때 이러한 뇌 조직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결과에 중요하겠죠. 네. 아나운서님 혹시 로봇 수술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여러 과에서. 인공관절 분야에서도 이제 로봇 수술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정확한 이제 계획을 세우고 네. 세밀한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뇌 조직을 최대한 살리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수술 전에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 다리에 장착된 센서와 로봇 시스템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을 합니다. 이렇게 종합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제가 로봇팔을 잡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네, 0.5mm 단위까지 오차를 줄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내 조직을 살리는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정밀한 계획이 중요하고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로봇 인공관절 교육 의사에게 교육을 받고 인증을 받은 후에 수술을 보통 진행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제 로봇 인공관절 수술, 뇌 몸에 있는 최대한 어떤 이런 근육이나 이런 데 손상을 좀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의 하나로 요즘에 이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양한 무릎 관절염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이 돼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보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통증의
통증의 부담은 줄이고 인공관절의 수명 연장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거나 또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사연만 남겨주셔도 가능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0대 남성분 직장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축구를 하던 중에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셨고 통증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찜질, 진통제 이렇게 드셔봤는데 여전히 이제 통증이 있어서 이렇게 병원에 가야 되나 전화를 주신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단계이실까요? 네, 스포츠 손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면밀한 관찰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벼운 손상에도 뚝 소리가 날 수 있는데요. 네. 우선은 지금 다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냉찜질, 그다음에 안정을 취하시고요. 네. 진통 소염제 같은 약물을 복용하시고 우선 2일에서 3일 정도 경과를 관찰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과 관찰을 하면서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는다면 단순 염좌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지만 다행이네요. 증상이 지속된다면 정형외과에 내원하셔서 진찰을 받고 가벼운 검사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축구를 하면서 뚝소리가 났다. 가장 흔한 증상이 네. 십자인대 파열이나 반월상 연골판 파열입니다. 따라서 진찰상에서 이러한 소견이 보이거나 무릎에서 물이 차거나 피가 차 있다면 MRI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소견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게 아니라면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증상이 나아지는지 호전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냉찜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담 도와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또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어머님 전화를 주셨어요. 오래 걸으면 무릎이 좀 아픕니다. 시리기도 하고요. 연골 주사를 치료 받으신 적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치료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네, 70대 여성분들의 이제 흔한 증상인데요. 그렇죠. 예, 무릎이 시리고 시큰거리고 또 오래 걸으면 아프다. 보통 초기, 중기 관절염의 흔한 증상입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골 주사를 맞으셨더라고요. 네, 연골 주사를 맞으셨다는 것은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퇴행성 관절염 1기에서 3기를 진단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지금 진행 중인 연골 주사 치료, 약물 치료, 또 체중 조절, 근력 강화 운동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러한 치료에도 반응이 없다면 치료 강도를 높여서 뭐 프롤로 주사라든지 체외 충격파 이러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치료에도 반응이 없다면 이제 일반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무릎 안에 연골이나 연골판이 그 이상 손상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MRI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십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도와주고 또 자연스러운 무릎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술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그것도 사진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볼게요. 네, 사진을 보시면 로봇 인공관절의 전반적인 특징과 과정에 대해서 4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인데요.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전에 CT 검사를 통해서 실제 환자의 무릎과 똑같은 3차원의 모델을 만듭니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수술 전에 예상되는 인공관절의 사이즈, 각도, 또 뼈를 절삭하는 정도, 이러한 부분을 미리 계산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술 전에 가상 수술을 통해서 네. 오차를 줄이고 더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제 왼쪽은 기존 방식 수술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 과정마다 가이드 역할을 하는 수술 도구를 뼈에 구멍을 뚫고 핀을 고정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리의 축을 보기 위해서 가운데 사진처럼 저렇게 긴 금속 로드를 뼈에 넣었다 뺐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과정에서 뼈에서 출혈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오른쪽은 로봇 방식인데요. 로봇 방식은 수술 전에 3차원 모델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센서와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서 수술 중에 자리를 잡은 로봇 팔을 이용해서 제가 뼈를 절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뼈에 구멍을 뚫거나 고정하는 작업이 대폭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혈량을 줄여서 부작용의 위험을 낮추고 무수혈 수술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은 이제 햅틱 경계라는 선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초록색 선, 노란색 선이 보이는데요. 네네. 예, 다시 말해서 이 로봇 팔에 달린 절삭기가 이 선을 넘어가면 주변에 있는 근육, 신경, 혈관 이런 조직을 손상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로봇이 자동으로 제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햅틱 경계 설정으로 주변 신경, 혈관, 근육 손상 없이 좀 더 안전한 수술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죠. 네. 자, 마지막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수술 전에 제가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단순히 이 계획을 제가 따라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어떤 미세한 변형 상태라든지 조직의 질긴 정도, 이러한 부분은 의사인 제가 수술을 하면서 직접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수술 중에 실시간 체크해서 반영을 하고 계획을 최종적으로 세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의사와 로봇의 협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의사 선생님 한 분에게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로봇에만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의사와 로봇의 협업이다라는 말이 좀 이해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로봇 수술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짚어봤고요. 기존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고 그러면 이제 수술 후에 흉터의 크기도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떤가요? 네, 이제 무릎 수술, 이제 인공관절 수술 상처는 네, 무릎 가운데 세로로 길게 나게 됩니다. 좀 상처가 큰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상처의 크기는 환자의 관절염 상태, 조직의 질긴 정도, 또 그 의사의 술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네. 있습니다. 자, 왼쪽은 일반적인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사진인데요. 자, 가운데 주 상처가 길게 나게 되고요. 네. 또 센서를 고정해야 되는 이제 작은 상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 상처 위쪽이나 아래쪽에 작은 절개가 필요합니다. 로봇 기술이 발전하듯이 상처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센서를 고정하는 특수 가이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가 오른쪽 사진처럼 무릎의 주 상처 안에 위치할 수 있게 해서 물론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나의 상처로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도 더 짧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최소절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남기는 또 흉터까지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누구에게나 가능한지도 좀 궁금합니다. 뼈의 상태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제가 주로 수술하는 환자의 평균 나이대가 7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골다공증이죠. 그쵸. 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수술 전에 골다공증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대비해서 수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골다공증 자체로 인해서 수술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가끔 가다가 아주 심한 골다공증 환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는 저도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네. 네. 자, 그럴 때도 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왼쪽 사진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최근의 디자인입니다. 그 허벅지 뼈의 중앙 부분을 절삭을 하고 후방 십자인대를 제거하기 때문에 네. 사진에서 이제 하얗게 금속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네.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사진은 이제 허벅지 뼈의 중앙 부분을 절삭하지 않고 후방 십자인대를 보존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사진과 비교해서 오른쪽은 이제 뼈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뼈가 작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 중에 골절의 위험성이라든지 인공관절 고정력이 약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로봇을 이용한 최소 절삭 방법을 사용하면 좀 더 안전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네, 이렇게 로봇을 이용해서 최소 절개, 최소 절삭 방법으로 수술한 환자의 모습인데요. 네. 허벅지 뼈를 보존하고 후방 십자인대를 보존하기 때문에 빠른 보행과 재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사진을 보시면 수술 1주차에도 약 130도까지 무릎이 굽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2주차에도 이렇게 침상에서 양반다리와 같은 편한 자세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로봇 최소절개, 최소절삭으로 인해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 모습도 여러 가지 모습을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뼈가 좀 약해도 충분히 가능한 경우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최소절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요, 다양한 인공관절 수술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수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저희가 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최소절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원장님? 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재수술 케이스입니다. 골든 타임을 놓쳐서 수술이 예상보다 이제 커진 케이스입니다. 네. 66세 남성분이시고요. 이미 10년 전에 양쪽 무릎 모두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으십니다. 관절염이 진행하고 옷자다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나이가 66세시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의 전 단계인 절골술이라는 수술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환자분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수술을 미루시다가 관절염이 너무 더 급하게 진행이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사기관절염으로 진행이 돼서 절골술이 아닌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네. 네, 그래서 MRI를 보시면 이 안쪽에 반월상 연골판이 복합 파열돼서 연골판이 없고요. 또 뼈하고 뼈를 싸고 있는 연골이 ICRS 4기까지 심하게 마모가 되고 뼈도 하얗게 색깔이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죠. 그래서 수술 전에 로봇을 이용해서 3차원으로 이제 계획을 세웠고요. 수술 후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허벅지 뼈와 종아리 뼈에 하얗게 들어간 것이 인공관절 금속이고요. 네. 그 사이에도 인공 연골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수술 전에는 다리가 심한 O자다리였는데 수술 후에는 이제 일자다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반대쪽 오른쪽 다리도 좋지는 않으십니다. 오른쪽 다리도 인공관절을 해야 될 정도로 이제 관절염이 심하신데 네. 현재는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제가 수술은 하지 않고 우선은 일반적인 통증 치료를 하면서 보기로 한 상태입니다. 네. 자, 수술 전후 사진입니다. 수술 전에는 왼쪽 다리가 심하게 12도 이상 O자다리로 그러네요. 변형이 돼 있었는데요. 바깥쪽으로. 네, 수술 후에는 이제 일자다리로 정확하게 교정이 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무릎 구부림 정도도 네. 오. 상당히 심한 케이스였는데 이제 수술 2주차 때 병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무릎이 130도까지 굽혀지고요. 침상에서 양반다리 하는 모습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수술하지 않으신 무릎보다 더 편안하게 좀 많이 구부려지는 네, 모습이네요. 오른쪽 무릎도 지금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수술 전후 이제 보행하는 모습도 얼마나 달라졌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 오셨거든요. 네. 그 보행 모습도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수술 전에 보행 모습입니다. 지금 왼쪽 무릎이 좋지 않으신 건데요. 아우, 지금 많이- 상당히 아파하셔서 지금 체중을 발을 디딜 때마다 상당히 절뚝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예, 그렇죠. 보폭도 많이 줄어 있고요. 네, 네. 자, 수술 후의 보행 모습입니다.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수술 전보다는 훨씬 편하게 걷는 오.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네, 수술 후에 이거는 측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네. 역시 수술 전에 비해서 절뚝임 없이 빠른 회복을 보이고 계십니다. 네. 네. 이전에 걷는 모습 보니까 거의 뭐 일상생활을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네, 걷기가 많이 굉장히 힘들어서 힘드셨는데. 이제 병원에 오실 때 휠체어를 타고 오셨던 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수술 후에 아주 예후가 좋아진 그런 모습까지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0대시네요. 네. 다음 환자분은 이제 심한 관절염과 뼈의 결손을 동반한 케이스입니다. 72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수년 전부터 양쪽 무릎 통증, 이미 관절염을 진단받았고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으셨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주사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셨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관절염이 더 심해져서 오른쪽은 15도, 왼쪽은 12도까지 중증으로 옷자다리 변형이 진행이 되었고요. 네. 또 20도, 굴곡구축이라는 것이 이제 관절염이 심해져서 무릎이 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 20도 정도 펴지지 않는 상태. 네. 그래서 수술 전에 MRI를 보시면 이것이 오른쪽 무릎, 이게 왼쪽 무릎인데요. 이렇게 양쪽 무릎 다 무릎의 내측에 연골판이 파열돼서 없고요. 좀 비어 있어서 지금 하얗게 보이는 그렇죠. 건가요? 연골과 연골판이 손상돼서 네. 하얀 부분이 비어 있는 부분이라고 네네. 보시면 됩니다. 뼈의 껍질인 연골도 모두 마모가 된 상태고요. 무엇보다 이분은 이제 뼈와 뼈 부딪히면서 뼈가 파여 들어간 결손까지 동반된 상태입니다. 심각하셨네요. 네, 양쪽 모두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죠. 네, 그래서 이 골 결손이 심했던 네. 만큼 수술 자체도 좀 까다로우셨을 것 같고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치료 과정 살펴볼게요. 네, 그 골 결손을 고려해서 로봇을 이용해서 3차원으로 이제 분석을 마쳤고요. 네. 수술 전에 길게 찍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그냥 봐도 다리가 상당히 변형이 심하죠. 오른쪽은 그러네요. 15도, 왼쪽은 12도 정도 매우 심하게 휜 상태입니다. 네. 자, 수술 후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수술 방법은 허벅지 뼈에 무절삭, 또 후방 십자인대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네. 자, 수술 후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길게 찍은 엑스레이를 보시면 앞서 본 것과 다르게 무릎이 정확하게 일자로 11자. 교정된 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체중의 중심선이 정확하게 무릎의 중앙을 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많이 수술 전후 좋아지셨네요. 수술 전후 사진인데요. 뒤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네. 많이 휜 모습이죠? 네. 많이 휘어 있고 무릎도 덜 펴지고 얼핏 봐도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네요. 수술 후에는 이제 다리가 일자로 펴지고 무릎도 이제 구축 없이 바로 0도까지 펴지고요. 다리 길이도 양쪽 골반이 높이가 회복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수술 한 달째 이제 퇴원 후에 이제 외래 진료실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네, 상당히 심했지만 또 회복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보시면 무릎이 140도까지 굽혀지고요. 네. 바닥에 앉으실 때 어느 정도 양반다리도 가능했고 다리가 일자로 펴져서 매우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네. 자, 아주 까다로운 수술이었는데 이렇게 또 치료가 잘 된 모습을 저희가 만나보셨고요. 이제 치료 후에 걸음걸이도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비교해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술 전날 이제 보행 모습입니다. 지금 뼈와 뼈가 부딪히니까 뼈가 상당히 아파서 이제 쩔뚝이는 모습이고요. 이건 수술 후에 2주 됐을 때 보행 모습입니다. 아직은 근력이 약하니까 저희가 이제 부축을 하고 찍은 모습인데 네. 수술 전보다는 이제 절뚝임 없이 그러네요. 바르게 걷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워낙 수술 전에 근력이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지금 이 모습보다 더 잘 걸으실 자연스럽게. 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그런 치료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황보영 원장님과 함께 통증의 부담은 줄이고 인공관절의 수명까지도 연장할 수 있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좀 미리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궁금한 점 전화 주셔서 편안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저 전화로 사연을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 계셔서 한번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70대 어머님이시고요. 농사를 짓는데 무릎 아래가 묵직하게 아프고 자주
붓습니다라고 하셨고요. 파스 정도 이제 붙이면서 좀 네. 버텨오셨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농사해 오셨기 때문에 무릎이 성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는데 지금 이제 어떤 단계에 좀 치료가 필요하신 단계일까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쪼그리는 자세가 많으실 겁니다. 사실 쪼그리는 자세가 무릎에 가장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환자분 나이가 70대시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쪼그리는 자세도 많고요. 네. 무릎이 묵직하고 자주 아프다. 네. 결국 관절염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관절염이 몇 기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그쵸. 중요한데요. 네. 우선은 정형외과에 내원하셔서 서서 찍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관절염이 현재 몇 기인지를 상태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수에 따라서 단계적인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릎 관절염이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무릎 관절염의 진행 단계가 몇 단계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병원에 가셔서 빠르게 좀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0대 여성분 전화를 주셨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하고 오후가 되면 이 통증이 점점 심해집니다라고 하셨고요. 이게 지금 퇴행성 관절염인지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다고 해요. 네, 60대 여성분이시고요. 보통은 이제 평지 보행은 심하진 않은데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하다.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이제 무릎에 있는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에 있는 연골판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관절염은 심하게 진행되지 않고 그 사이에 있는 연골판만 손상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진통 소염제 약물 치료나 연골 주사 치료 이러한 일반적인 치료를 우선은 시행을 해보고요. 이러한 치료에도 효과가 없고요. 만약에 계단을 오를 때보다 특히 내릴 때 더 내려갈 때 더 아프다든지 네네.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프다. 이러면 반월상 연골판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MRI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저희는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적의 로봇 인공관절 치료 사례, 이번에는 63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네. 지금까지 쭉 여성분들이 많았던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예. 아무래도 남성보다 여성분들의 관절염 비율이 높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뭐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무릎 주변에 뼈와 근육이 약해서 또 이제 그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네. 그런 골다공증으로 인한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분은 이제 63세 남성 관절염 환자고요. 일반 관절염이 아닙니다. 이전에 외상으로 인해서 무릎 주변의 뼈가 변형이 되고 무릎이 이제 굳은 상태입니다. 40년 전에 허벅지뼈에 무릎 가까이에 있는 허벅지 부분이 이제 골절이 돼서 수술을 하셨는데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제 허벅지뼈가 일자여야 되는데요. 휘어졌어요. 예, 휘어 있죠. 예. 예, 이제 부정 유압으로 인해서 변형이 된 상태고요. 앞에서 찍은 사진도 보면 뼈가 두꺼워져 있죠. 이상하네요. 네. 이러한 골절 후유증과 유착으로 인해서 무릎을 굽히는 각도도 90도까지밖에 굽혀지지 않고요. 펴는 것도 20도까지밖에 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기 관절염의 이러한 변형, 다리가 이제 굳은 그러한 변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치료 전에 상태가 이제 어떠셨는지 영상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이제 수술 직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마취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이 자 20도 덜 펴지고요. 90도까지밖에 굽혀지지가 않죠. 네. 네.
과거의 골절로 인해서 또 진행된 관절염으로 인해서 무릎 안에 여러 가지 조직이 유착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네. 자, 치료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또 네. 이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이제 정상적인 뼈의 모양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해서 3차원으로 로봇으로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분석을 다 정확하게 맞추고 이제 수술을 진행했고요. 옆에서 보시면 이제 고난이도 수술이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절삭과 후방 십자인대 보존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네. 자, 자, 수술 후 한 달째 사진입니다. 수술 전에 무릎이 90도까지밖에 굽혀지지 않았잖아요. 네. 지금은 오. 130도까지 굽혀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불가능했던 양반다리도 가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네.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네.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례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젊은 분이세요. 62세 여성분. 네, 62세로 젊은 여성분이신데요. 네. 이분은 관절염도 심하고 또 인대도 심하게 손상된 분이었습니다. 변형과 인대 구축이 심했고 다리도 16도 이상 O자다리로 변형이 된 상태였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주사도 10번 이상 또 체외 충격파도 여러 차례 했지만 효과가 없었고요. 네. 이미 수년 전부터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고난이도라는 문제 때문에 망설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볼게요. 네, 수술 전에 찍은 사진을 보시면 무릎이 25도 정도 덜 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굳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또 수술 전에 제가 로봇으로 계획을 세운 거 보면 다리가 15도 정도 심하게 휘어 있습니다. 네. 네,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해서 3차원으로 이제 계획을 다 세웠고요. 자, 수술 후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허벅지뼈 무절삭, 후방 십자인대 보존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인공관절의 사이즈, 위치, 각도 모두 잘 들어갔고요. 자, 수술 전후 모습을 보시면 수술 전에 15도 이상 심하게 휘었던 다리가 현재는 일자로 교정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양쪽 다리 다 이제 동시에 수술하신 건가요? 네, 수술 2주째 병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네, 이렇게 무릎이 130도까지 굽혀지고 양반다리 또 다리도 이쁘게 교정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좋습니다. 최소 절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무릎관절염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다음 사례는 71세 여성분이시고 관절염 4기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신 상태네요. 네, 72세 여성분입니다. 관절염 증상이 이제 악화되면서 다리 모양이 이제 변형돼서 병원에 내원하셨고요. 네. 15도 이상 O자다리 변형이 있었고 20도 이상 무릎이 펴지지 않는 굴곡 구축이 있었습니다. 이미 5년 전부터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으셨던 분입니다. 네. 수술 전에 엑스레이를 보면 양쪽 무릎 모두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이제 완전히 맞닿아 있죠. 네. 사기 관절염으로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분은 이제 사기 관절염뿐만 아니라 이제 한쪽 인대는 너무 이제 유착이 되고요. 네. 한쪽 인대는 너무 또 반대쪽은 늘어나서 이게 불안정성이 심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치료 전의 상태 또 어땠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술 전에 제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어구. 네, 보시면 무릎이 많이 흔들리죠. 네, 이상하다. 관절염이 좌우로. 심한 쪽은 인대가 너무 늘어붙고요. 아. 네, 반대쪽은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정성이 생긴 것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러한 불안정성이 있으면 다른 일반적인 수술에 비해서
더 이제 신경을 쓸 까다롭죠. 부분이 많죠. 네, 쉽지 않은 수술이 됐을 것 같은데요. 양쪽 무릎 다 수술이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결과도 저희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해서 이분 역시 허벅지뼈 최소 절삭과 후방 십자인대 보존 방법으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수술 후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좌우로 흔들리던 이제 무릎의 모습이 지금은 잘 교정이 되고 튼튼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수술 전에 심하게 휘었던 다리가 네. 수술 후에는 이제 일자로 교정된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수술 후에 제가 뭐 일부러 흔들 수는 없었어요. 네. 이제 수술 전에 흔들렸던 다리가 네. 수술 후에는 아주 탄탄한 어.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네.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 좀 고령의 환자셔서 네. 조금 더 신경이 많이 쓰이셨을 것 같은데요. 네. 84세 여성분이시네요. 네, 84세 초고령 이제 관절염 환자분입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이제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아. 이제 환자분께서 너무 통증이 심해서 환자분은 수술을 원했지만 자, 가장 이제 왼쪽에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전에 보던 엑스레이와 뭔가 다른 점을 느끼실 겁니다. 네, 그 예. 뼈가 조금 고르지 많이 약해 못하고. 보이죠? 네. 예, 뼈의 껍질이 상당히 얇고요. 어. 또 색깔도 많이 검습니다. 맞아요. 다시 말해서 골다공증이 상당히 심한 것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수술을 수년간 이제 주저하셨던 분인데 네. 연세가 84세여도 그래도 몸이 건장하신 편이고 또 너무 통증이 심해서 수술을 적극적으로 원하셨던 분입니다. 네. 수술 중에 제가 이제 찍은 뼈 사진인데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서 제가 손으로 누르면 뼈가 이제 움푹 들어갈 정도로 매우 심했습니다. 네. 자, 수술 전에 엑스레이를 확대한 모습인데요. 예, 뼈가 상당히 심하게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분은 앞서 보여드린 분들과 다르게 다리가 O자다리가 아니고 네. 거꾸로 이제 X다리 변형인 아, 환자분이십니다. 안쪽으로 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뼈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중에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후방 십자인대 보존형 인공관절을 이용해서 최소 절삭 방법으로 수술을 잘 진행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분들과 다르게 뼈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기둥이 조금 더 길게 고정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고요. 네. 수술 후에 다리도 교정되고 만족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고령의 환자의 치료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황보영 원장님과 함께 이 최소절개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끝으로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항상 진료를 보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무릎 주변의 근육을 키우자입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분, 또 인공관절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 네. 또 수술이 필요하지만 보존적 치료를 하기로 마음먹은 분들 모두 같습니다. 네, 무릎 관절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수술 후의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무릎 주변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무릎 근력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쿼트 같은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스쿼트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보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 하셨는데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